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5분이 이제 5시간 같은데, 저도 강사 생활 7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고요. 네, 다시 본격적으로 설명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대인재 학원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한 소개 이걸로 이제 간단하게 하겠고요. 일단은 생명과학의 단원 구성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크게 5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학기별 시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문제가 1학기 기말 때 이 자극의 전달 근수축, 생명과학에서 처음으로 추론 문제가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아마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자극의 전달이 1학기 중간에 좀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이 자극의 전달을 경험을 하면서 약간 유전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추론 유형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유전이죠. 이 유전이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유전 특강을 듣고 이제 2학기 중간 대비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내신에 대한 내용, 유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수능 분석만 해드릴게요. 일단은 확실히 작년에 수능 출제 기조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제 출제 기조 정책 방향에 반영을 해서 2023학년도까지는 이렇게 킬러 문제가 4문제나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킬러 문항이 한 3문제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확실히 재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좀 쉬워진 감이 있고요. 그 다음 이틀 전에 봤던 6월 모의고사도 킬러 문항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2문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등급 컷도 48점 정도로 형성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응시 현황인데요. 수능 생명과학은 지구과학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많은 학생이 응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급 컷입니다. 작년 시험은 정말 잘 만든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1등급 컷이 모두 같습니다. 47점으로 모든 탐구에서 공통적인 1등급 컷, 한 문제 틀렸을 경우에 1등급이 형성되게끔 잘 난이도를 잘 맞췄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등급 표준 점수도 만점을 받았을 때 똑같습니다. 지구과학 제외하고 다 동일한 69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출제 기조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이게 중요하죠. 그 전까지는 2022학년도 3학년도는 뭔가 새로운 형태의 낯선 문제, 생전 처음 보는 논리의 문제가 등장을 해서 그걸 현장에서 순식간에 풀어야 되는 그런 능력을 요구했다면은, 작년 수능이 쉬워진 이유는 바로 기출 문제의 혼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수능 생명과학이 등장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기출됐던 문제들만 모은 다음에 그걸 합치거나 변형만 해도 충분히 변별력이 형성된다는 것을 작년 수능을 통해서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수능이 좀 쉬웠던 이유가 이런 기출 변형, 기출 문제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해볼만 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6월 평가원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혼합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로 생각되는 2문제도 역시 과거 기출, 이 3가지 문제를 합친 내용들이 섞여가지고 비블리 가계도가 출제가 됐고요. 자극 문제도 역시 2022학년도에 기출했던 문제들, 그리고 연계 교재, EBS 문제들의 형태로 같이 섞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점은 5단원 생태계 이 방영구 계산 문제가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실수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계산 실수해가지고. 이런 식의 특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수능은 간단하게 지금 내신 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유전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셨을 텐데, 왜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유전은 간단히 말해서 수학입니다. 수학 어떻죠? 빠르면 뭐 초등학생, 대부분 이제 중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그 공식을 외운 게 끝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 공식이 적용되는 훈련을 비로소 했을 때에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전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을 배우고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스킬이라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굉장히 낯섭니다. 이 유전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은 그 전에 이게 수능 생물에서 생명과학으로 바뀌고 난 뒤에 가계도 문제입니다. 6월 평가원 개정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 굉장히 쉬웠죠. 6월 평가원 가계도였는데 바로 그 해 수능에 문제가 발전해서 이 정도로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그때 수능 가계도,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서 4년 뒤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길죠. 이 정도 문제를 낯선 그 수험 현장에서 맞닥뜨려서 제 시간 내 풀기가 굉장히 힘들고, 적어도 한 5분 정도, 7분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스킬 같은 걸 배웠을 때, 제대로 된 스킬을 배웠다면은 적어도 한 1, 2분 정도는 다치시킬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꽤 긴 호흡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더 발전을 해서 요즘 가계도, 작년 수능 가계도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면은
길이는 짧아 보이지만 이 가계도 문제에서 이런 기본적인 가계도 해석 더하기 이 상대량 분석 문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유전 이전에 세포 분열에 사용된 이 DNA 상대량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전 트렌드는 사람의 유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단원에 있는 세포 분열에 있는 어떤 개념, 스킬들까지 같이 버무려서 혼합적인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기출했던 문제들을 쫙 모아가지고 킬러 문항들만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 분석을 해봤더니 가계도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도구들을 정리해 놓은 거를 다 사람들이 스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런 스킬들을 그냥 산재에 놓는 게 아니라 이런 다 흐름이 있거든요. 기출 흐름, 그런 기출 흐름에 따라서 정리해 놓은 거를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식의 사고 과정, 거기 쭉 나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러한 사고 과정을 정리해놨는데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런 사고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유전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 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의 강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생명과학 전공자로서 정확한 강의 지식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최상위 학생들로부터 깔끔한 유전 스킬 강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내신부터 유전까지 다 대비할 수 있는데 올해 이제 여름 특강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용을 보강을 해서 개념 부분은 줄이고 따로 교재를 제작해가지고 고3 최종 컨텐츠까지 제가 이제 시대인지랑 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런 컨텐츠에 좀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강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 첫 번째는 일단 워크북 과제장인데요. 아무 문제나 막 풀리는 게 아니라 매주 과제장을 새로 작성을 합니다.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문제들.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기출 문제가 쌓이면서 수능 연계 교재, EBS 문제들도 많이 쌓였는데 그걸 다 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과제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제장을 이제 정성 들여서 제작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두 개는 이제 모의고사 직보 자료는 내신 때 제공되는 자료들이고요. 맞춤형 지표. 그 학교 학생이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외곽에서 온 학생들 한 명이 있더라도 직보 자료는 맞춤형으로 다 저랑 직원이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컨텐츠는 킬러 유형 QR 해설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아이들이 유전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해설지를 봐도, 제가 직접 쓴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프리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 부분만 이렇게 영상 편집해서 QR코드로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제 자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작업을 했고,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들은 언제든지 이 QR 해설을 보면서 이제 바로바로 해설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작년, 재작년 굉장히 선배 학생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 리딩북은 그냥 개념 요약책이고, 주간지 역시 이것도 내신 때 제공되는 내용인데,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내신 기출 문제들 모아가지고 좀 오류가 없고 괜찮은 것들만 모아서 이제 주간지 형태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세 종류의 테스트를 실시하는데요. 백지, 개념, 숙지 확인 세 가지 실시합니다. 일단 백지 복습은 아이들이 딱 생명과학을 처음 배웠을 때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뭔가 사소한 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주관식 서술형으로 제대로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썼는지 그냥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백지복습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개념 확인, 사소한 지엽적인 내용은 OX 단답형으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숙지 확인 테스트는 숙제 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를 뽑아가지고 찍을 수 없게 보기를 제거한 다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기반으로 관리 시스템이 진행이 되는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요 개념 확인이랑 백지복습 테스트가 80점이 안 되면은 바로 남아서 재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요 숙지 확인 테스트가 평균에서 10점이 안 되면은 이제 클리닉 일정을 잡는데, 저의 이런 수업 방식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첫 시간 때 각서를 쓰고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핑계가 많아요. 뭐 다음 학원, 밥, 짐, 약속 이런 것들 다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각서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리닉에 당첨이 되면은 조교들이 돌아다니면서 1대1로 질문 받아주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리닉이 무조건 필수가 아니라 숙지 확인 테스트에서 평균 빼기 10점인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겨울 특강에 1월 동안에 450명 정도 클리닉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요 QR코드는 제 세포 분열 강의에 대한 맛보기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 따라가 보시면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교재랑 이런 것도 있고, 영상도 개념, 그 다음에 스킬 영상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한번 강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내신 시험 구성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다들 지금 고2 영어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경험을 해봐셔서 알겠지만은 일단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수능평가원, 교육청, 그 다음에 EBS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내거나 이제 보기를 변형합니다. 문제 자체를 변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게 열성을 들인 선생님이 거의 없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통 출제 요소. 그래서 과제장만 잘 해와도 일단은 3등급, 최소 3등급은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최상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학교별 특이 출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 부교재, 그 다음에 교과서의 지원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심지어는 특히 중동고는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기 이런 부분들까지 다 봐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상위를 노린다면 정말 꼼꼼하게 모든 거 하나하나 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에 따라 구분을 해봤는데 저는 크게 이 난이도에 따른 구분이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게 실제로 과학탐구 선생님은 맨날 바뀝니다. 기간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진짜 매년 바뀌는데 작년에 경기호 같은 경우에도 네 번의 내신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이 다 다른 시험이었어요. 다른 선생님이 출제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최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따라서 어떻게 제일 먼저 교과서 위주로 그 다음에 저 수업을 들으면서 제대로 개념을 다진 다음에 수능평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내용까지 준비를 해야지만 이렇게 최상위로 대비를 해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먼저 문제를 줄 때 수능 문제를 먼저 줍니다. 수능 문제를 주면서 정석 패턴을 배우고 그 다음에 변칙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내신 기출 같은 왜냐면은 변칙부터 풀면 아이들이 이 중심을 못 잡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특히나 이제 가끔 학교 선생님이 오류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수능 평가 문제를 제대로 풀고 정석 패턴을 익힌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내신 문제를 학습하도록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과제장을 지급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내신 학습 전략인데요. 일단은 1학기 중간 같은 경우에는 1, 2단원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별을 주기 위해서 2단원에 있는 옛날 생물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승격 여부가 굉장히 강합니다. 2단원을 출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부분들 학교마다 내신적인 특징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학기 기말, 1학기 중간 때 공부를 얼마 안 하고 100점 받은 학생도 많아요. 이번에 실제로 뭐 휘문고나 이런 데 많았는데 1학기 기말 때 방심하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왜냐하면은 3단원은 1, 2단원과는 다르게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이 많고 또 복병이 숨어 있는 게 근수축의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혈액형에서 연립 방정식 이런 수학적인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야지 1학기를 1등급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고 2학기 중간은 유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숙련도, 기출 숙련도를 쌓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수학만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2학기 기말 이때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솔직히 생태계 수능에서는 세 문제 1분 30초 안에 풀거든요. 그런데 내신은 생태계만 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작정하고 뭔가 세부적인 내용을 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려지는 단원이기 때문에 유전 잘 봤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말을 준비해야지만 2학년 생명과 1등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용도 내신 수능 내용이니까요.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2018년도에 대치동에 온 이후로 매년 전년도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결과 냈고요. 1학기 중간 때는 다음과 같이 연합반 그리고 학교반에서 여러 1등급 100점이 나왔는데 특히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6명 100점 제가 다 만든 아이들이고요. 물론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3, 4등급 통과 받은 학생들이 2등급 받았던 여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강의에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적어봤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의지. 얼마나 1등급에 대한 의지가 강한가. 자나 깨나 밥 먹으나 화장실 가나 계속 머릿속에 1등급만 생각을 해야지 1등급에 이르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 자 여기 브로시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한테 조심스럽게 또 괜히 이런 거 주면은 뭔가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8년도 대입 개편 시한 지금 중3 학생에 해당되는데 혹시 둘째 자녀를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이 내용들 정리가 돼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유전의 3분의 2가 다 빠집니다. 지금 유전이 세포분열, 사람의 유전, 돌연변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됐는데 사람의 유전과 돌연변이가 다 빠지고 세포분열만 남고 근데 아직 방심하면 안 되는 게 3단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생명과학은 유전이 많이 빠진다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중3 때부터 선행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고1 올라갈 때 그때 해도 되고 여름방학 때 중3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부족한 과목 항상 이과는 국영수입니다. 국영수에 초점을 둬서 학습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인데요. 개념반 심화반 간단하게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은 개념반은 여름방학 개념반이랑 난이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 60%, 스킬 설명 40%로 진행이 되고 제 개념반은 정말 개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1 학생들 입장에서 유전을 처음 뵐 때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얘네들이 나중에 고1 돼서 1등급을 받으려면은 처음 배울 때 스킬이라는 걸 맛을 봐야 돼요. 처음에 못한다고 해서 막 스킬 이런 것들을 아예 맛보고 맛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나중에 1등급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받기 위한 커리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고1이라도 만약 유전 처음 들으면은 개념 부분은 어떻게 소화를 했는데 스킬 부분이 아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자기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근성 있는 학생은 그걸 열심히 해서 따라잡고 근성이 없다면은 이번에 그냥 개념만이라도 잡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나중에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보통의 학생들 기준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 나중에 1등을 받기 위한 길인 것 같고 물론 개 중에는 처음 했는데도 잘하는 학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개념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심화반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심화반을 좀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종 컨텐츠를 같이 섞어가지고 최상위 학생들을 위해서 중 이상 최상위 학생들 위해 가지고 좀 더 다시 자료를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다시 다르게 제작하고 문제도 따로 만들어서 심화 학생들은 개념 설명을 20%, 그 다음에 스킬 설명을 80% 문제풀이 같이 섞어가지고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수강 가이드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시대인지 학원에서는 총 5개의 강좌가 열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중철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강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첫 인상에 대해서 약간 이제 엄친아 같다, 이제 모범생 같다라는 말을 좀 듣긴 하거든요. 듣긴 하는데 이래봬도 좀 이제 학창 시절 방학을 많이 해가지고 무려 수능을 3번을 보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수생들, 수험생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참 정말 공감이 돼요. 제가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도 입시를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는 거 또 잘 알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머니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이제 한 20년 이제 키우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고생하셔가지고 키웠는데 이제 아이들 빨리 세상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머님들의 노후나 이제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육아는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인생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4살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진짜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연락 받고 드는 생각이 별종이다. 얘는 진짜 별종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별종이었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어머님께 참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학생이나 어머님들 입장에서 입시를 최대한 빠르게 끝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제가 배운 방식을 가지고 실력이 쌓이고 좋은 대학교에 가서 원하는 대학교에 가가지고 20살 때부터 인생을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20살 때 학원에 처박혀가지고 공부만 했는데 그래서 대리 만족도 느끼고 세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느끼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입시가 그러니까 그 대학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이들은 빠르게 입시를 끝내고 20살 때부터 이렇게 이제 등기부 등본 공부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아이들 인생에 훨씬 도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 이 부동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아기 때문에 경기 광주에 살고 있는데 언젠가 서울에 오게 될 날을 꿈꾸면서 열심히 네, 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채널 블로그 홍보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이름은 생명 독학이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정리되어 있냐면은 유튜브로는 이제 백지복습 개념 정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생명과학 개념을 쓰면서 정리를 해놨고 영상의 길이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생명과학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블로그에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잘 써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것으로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